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동훈이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끝내고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었지요. 기자가 스타벅스 발언에 대해 묻자 한동훈은 질문한 기자에게 이해가 안 되냐, 그리고 나머지 기자들을 향해 이해가 안 되냐 라고 대묻자 옆에 있던 김혜령 당대변인은 한동훈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라고 발언하지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당시에? 이해를 하는데. 자, 그때 계셨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설명해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즉 한동훈의 깐죽 화법, 비호감 화법을 제지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벅 발언의 논란, 또 그것을 해명하는데 기자들에게 이해력을 추궁하는 태도, 이를 당 대변인이 걱정하는지 아니면 본인도 꼴보기 싫은지 제지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으로 이를 통해 딱 한동훈 견적이 나온다 이겁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실 한동훈 씨는 밀실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20년 넘게 칼을 들고 밀실에서 무장해제된 사람만 상대하던 검사였어요. 그것도 특수부. 그리고 기자들도 자기가 다 골라서 만날 수 있었고 정보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정치 무대라는 광장으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쓰던 초식들이 잘 안 먹혀 지금. 전혀. 퍼팅을 했는데 홀에 공이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멈췄어. 그거를 나는 들어간 줄 알았다고 우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풀장에서만 수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소금물이 입에 좀 바닷물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먹어야지. 그리고 캑캑 해야지. 그렇지. 캑캑 안 할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나 참 잘하고 있다. 한동훈 씨는 총선이 끝나면 변호사 개업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여의도에 못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천 받으려고 떠받드는 신용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돌을 던질 거예요. 한동훈한테, 정치인들이요. 자, 결국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특수부 검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그것이 윤석열 아바타로서의 최적화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공안부도 아닌 특수부 출신이 왜 그토록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국힘의 선거 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이준석은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사실 선거를 좀 아는 사람이면 서울에서 운동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애매한 프레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 한창 활동할 나이에 정치인들이 대충 50대 60대라고 한다면요, 50대 60대 정치인 중에서 운동권이었던 사람과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을 놓고 지역에서 경쟁력을 놓고 보면요,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스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운동할 때 내 공부 좀 못했다 하더라도 가서 학생운동했다, 그게 왜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권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운동권 심판 프레임은 소위 말하면 그 시기에 짱돌을 들기보다는 고시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들고 나올 프레임이잖아요. 그게 그 나이대에서는 야, 너희가 그러면 관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러면 짱돌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너희 배운 거 없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게, 그게 5, 60대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20, 30대, 아까 말했던 20, 30대는 운동권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운동권이 나쁜 건가, 이런 약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운동권을 실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운동권 타도하라는 프레임이 사실 잘 안 먹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한 안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40대, 50대 비운동권에게 먹히는 프레임이고 30대, 20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게 표지형으로 맞는 건가? 약간 희한하긴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홍익표 원내는 설 민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될 대상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중에서도 개개인의 잘잘못이 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하나에 대한 평가로서 정치를 계속할 사람과 그만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체를 묶어서 마치 민주화운동 전체가 시대에 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소위 민주화운동 세력 청산 자체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른 그만한 더 이상 정치권에 있을 수 없다면 그만두는 거지만 세대 전체를 묶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왔던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홍익표 원대가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론은 친일파의 논리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과 비슷하다고 지적하자 한동훈은 굳이 이승만 영화를 보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분들 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나? 자, 또 자폭입니다. 홍익표 원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린다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 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 줍니다. 도대체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쌍욕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그 쌍욕은 잘 드러났습니다. 돈봉투 주고받고 룸사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보라는 다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입니다.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혐오와 흑색선전이 들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인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여기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폄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시원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최우선 청산 대상은 검찰 독재입니다. 자, 결국 한동훈이 배울 마지막 정치는 총선 이후의 처절한 버려짐이 아닐까요? 천재검사, 진해원 검사의 명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바르지 마라. 너는 언제나 더럽고 추잡스러웠다. 새삼스럽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